지금부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3080 플러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5만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우선 1차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7만호, 부산 대저지구에서 1만 8천호, 광주 산정지구에서 1만 3천호 등 3개 지구에서 총 10만 1천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과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하여 광명 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지구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공공택지 3곳은 대규모 신도시와 주택 1만호 이상의 중규모 지구로 국제 설계 공모 등을 통해 명품 도시로 만들 예정이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과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의 주거 업무 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공공자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로 개락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시흥 신도시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인 1271만 제곱미터에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축의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기능 주택과 헬스케어 등에 대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통 대책으로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와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BRT 등 대중교통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구 내외 도로 확장 등을 통해 편리한 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변 교통 여건과 교통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광명과 시흥 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나온 공급 대책의 후속인데 공급은 대규모로 하되 주택시장 교란 행위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의 땅입니다. 논과 밭, 단층짜리 주택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그린벨트였지만 해제된 이후에도 개발은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일대 1271만 제곱미터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7만 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큽니다. 이 지역은 서울 구로구와 붙어 있습니다. KTX 광명역과는 1.7km 거리이고 주변에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광역 급행철도인 GTX-B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 건설될 신도시와 이 철도망을 경전철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의도까지 20분, 강남까지 45분이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축의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광명 시흥 말고도 부산 대저동, 광주 산정동도 신규 택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이 지역들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4년 뒤인 2025년 분양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로 집값을 부풀리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래했다고 신고해놓고 다시 취소한 건 2,834건, 이 중 절반이 최고가였습니다.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 1월 주택 거래량은 9만 건으로 전달보다 35%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치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어제 올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제 그 양주시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고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는 어제 발표가 났었죠. 제가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기 신도시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예요. 예. 4기 신도시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저는 이제 계속 기사를 계속 보기 때문에 새벽 2시부터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 광명 시흥이 3기 신도시 지정될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이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발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죠. 그때 발표를 딱 했는데 광명 시흥이 빠졌습니다. 광명 시흥은요 좀 정말 희한한 동네예요. 거기는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어야지 맞는 데인데 이명박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명박 정권 때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만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저기 하남의 강북지구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하고 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때 왜 보금자리 주택을 2010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발표한 것만으로. 근데 LH가 이제 토지보상금이 너무 크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이제 포기를 해서 이제 그린벨트를 싹 풀었던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15년도 4월 30일 날 묶여 있었고 지금도 이제 10년 묶는 법이기 때문에 2025년도 4월 30일이면 풀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좀 다급해진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지금 YTN하고 MBC에서 나온 기사를 광명시 부분만 제가 이제 커트를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게 왜 대대적으로 왜 공중파, 지상파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는 공중파, 지상파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광명 시흥을 발표를 하는데 MBC, KBS, SBS, JTBC, 케이블 방송, YTN 할 것 없이 공중파, 케이블 뉴스에도 다 대대적으로 또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택지 발표를 83만 호 이제 변창흠이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 하고 인천 지역에 29만 호 건설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교통망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다는 좀 확정도 발표를 하겠다. 교통망이 안 들어가면 이제 배드타운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망까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광명 시흥은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거를 신규 택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또 안 했고요. 4기 신도시라고 이제 발표도 안 했고 3기 신도시를 추가한 것처럼 이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2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이낙연 대표하고 박승원 그 광명시장하고 임병택 시흥시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승원 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 양기대 전 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고, 근데 왜 그 국토부 장관이 부른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기 뭐 대권 주자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박승원 시장하고 임병택 시장을 국회에서 만나서 시흥 광명 그 특별관리지역 미래도시개발 추진 그 민주당 지자체 간담회를 나눴습니다. 이때 이야기는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빠르면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정치적인 거하고 이제 문제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급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서 그 서울시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 지정을 할 때도 주거를 공급한다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이제 그 내년 3월 되면 대통령 그 선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레임덕이 이제 없는 지금 여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값 안정화라는 이거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겁니다. 지금 무리수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절대로요 그 2025년도까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는 그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여기가 지금 광명 시흥 일산급 물량이 이제 폭탄으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신도시 발표를 해서 지금 여기 그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시 일대를 보면은요. 저도 뭐 항상 다녔던 데이기 때문에 전답 여기 검정비닐하우스는 다 그 제조하는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무허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철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올릴 때 철거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개발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철거 명령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확정일자 받으러 오라고 하고 이 무허가 공장들한테 다 갔어요. 6년 가까이 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게 놔뒀던 이유는 이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묵인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개발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7만 호를 지금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여의도에 이제 4.3배 그러면 약간 380만 평 규모의 3기 신도시인데요. 일산 신도시가 6만 9천인데 비하면 일산 신도시 하나하고도 맞먹는 그런 그 규모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17만 3천 가구 공급안을 확정 발표를 했는데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4기 신도시와 다름이 없는 대규모 공급 카드를 내놓았다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기 때문에 4기 신도시는 없다고 이제 그때 이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기를 신규 택지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광명시흥을 그 3기 신도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원래는 한 9만 4천 가구가 들어오는 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광명 시흥 일대가 이제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서울하고 가까운데 이제 구로구하고 이제 가깝다는 MBC 기사를 보시면 나왔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훑어보면 지금
광명 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지정해서 7만 가구 일산 그 신도시 규모로 대규모 택지. 그래서 이제 서울과 접근성으로 후보지 1순위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 지정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 해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임기가 거의 끝나고 정권이 바뀌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빠르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연장을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이거를 그 지구 지정을 마친다고 그래요. 지구 지정 하나 지금 저 취락지구들이 산재돼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지정하는 데만 1년 한 3개월이 그 지나거든요. 근데 2025년도 입주자 그 모집을 진행해서 3기 신도시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도록 이제 같이 보수적으로 맞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전 청약은 2023년부터 될 것으로 보고,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와 그 서남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서울 면적의 1.3배, 380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15만 평인데, 이거를 그 공원 녹지를 조성을 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명 테크노밸리 학원 그 공공 채투지구를 활용해서 기후변이 이주와 재정착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신도시에 관통하는 그 남북 철도 도시철도도 만든다고 그러고, 아직 그 시작점과 종착점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 B노선, 그리고 지하철 1, 2, 7호선, 신안산선과 연결해서 수도권인 어린이들은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서울 영등포하고 신도림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북쪽으로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광명 저희 신도림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하고도 거의 뭐 차만 안 막히면 20분 정도면 더 가는 거리거든요.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신도림역이 갖고 있는 것은 환승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유동 그 인구가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KTX 학원역, 광면역 혹은 신안선선 학원역을 잇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전철 방식이 유력하다는 것이고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제2경인이 사업지구내를 통과를 하면 그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 여의도까지 20분, 서울역까지 25분, 강남역까지 45분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이거는 뭐 그전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강남 순환도로가 또 연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강남 순환도로까지 이 정도 차 안 막히면 이거보다 더 빨리 가요. 45분보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여기 이제 제2경인선과 연계해서 광역버스 환승 시설을 구축하고 지구 내 대중 교통 체계인 BRT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사고치를 없애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그 광명은 교통망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개통이 가능할지도 어렵다는 거죠. GTX B노선하고 GTX 3개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장 늦게 통과해서 아무리 일러도 2028년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토지 수용으로 이제 돼야 이제 가능한 일정이거든요.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가 입주 전에 개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GTX B노선이 핵심 노선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희망 고문까지 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보다는 경기 서북군에 있는 인구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 이제 집값 아파트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을 한 그 교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날 그 어제 이제 그 날짜로 해가지고 광명 그 시흥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로 이미 묶여 있는데 더 그 단단하게 더 묶어버린 거예요. 그 인근 지역에서 이제 투기가 이제 예상되는 지역도 이제 실거래가를 점검을 강화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이사 그 공급 주택을 발표하면서 이제 나머지는 또 따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기대 시장도 이제 그 더불어당 그 전 시장이지만 더불어당 그 지금 그 광명시 의원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특별관리 지역을 여기 나온 거고, 이제 그 양기대 그 지금 국회의원이죠. 지금은 전 시장이었고, 그래서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거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전기차 등 뭐 스마트 도시로 이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를 10년간 잠들어 있던 광명 시흥이 특별관리지 미래 성장과 잠재력을 깨어날 것이라며 향후 광명 그 시흥시가 수도권 산업부의 핵심 거점 역할을 자리매김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양질 일자리, 주거환경, 그 미래 스마트 도시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그런 첨단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 의원은 이제 교통 개선으로 해서 이게 광명 목동선 이게 이걸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목동에서 목동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목동에 있는 사람들이 광명 KTX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이제 광명 목동선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지금 1시간 넘던 것이 10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예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로차장기 이전하고 제2경인선 등 광역교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지금 이건 예타 중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의원은 이제 이낙연 당대표하고 광명 시흥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 스마트 도시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그랬다는 거. 정권이 지금 말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권 연장을 위한 무리수를 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잘려 있는데, 이미 2010년도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했다가, 그때 이제 4대강으로 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할 거라며 공공주택을 2015년도 LH가 이제 포기를 하면서 특별관리 지정을 돼서 이제 이게 400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광명시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광명시 이렇게 전체 물량 중에서 40%인 2만 8천 가구는 민간 분양으로 한다고 해요. 민간한테 용적률을 상환해주고, 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LH하고 SH 쪽 공사에 이제 이익금은 용적률을 상환하는 만큼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0%가 이제 민간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공임대 물량이 35% 이상, 공공분양이 25%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틀에서 지구계획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아직 의사소통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의견을 들어서 이제 한다는 거니까 아직 갈 길이 되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8.4 대책을 일단 그린벨트 세곡동 내곡동 풀자는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거기가 이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또 한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겠다. 그럼 세곡동 내곡동에서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영끌에서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만 높아진다며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의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영끌에서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5년도까지 3기 신도시 중 일부 시기와 이제 차이만 있을 뿐 184만 호가 공급되는 것은 확실하므로 주택으로 공급 부족은 제거가 돼서 유가가 3배 오르고 물가 상승률도 커지고 금리 상승까지 이제 리스크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 금리도 이제 상당히 이제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 공급을 발표를 하고 가까운 공급될 주택을 초점을 둘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고 이제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영끌에서 10억 이상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계속 주거를 공급을 해서 낮추면은 정말 거기는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게 심리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광명에는 광명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최고층 건물이 57층이고요. 30층 이상 건물로 이뤄진 광명 뉴타운 큰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끝난 데도 있고요. 2025년도에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2025년도에 광명 뉴타운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2025년도 안에 7만 원을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뉴타운 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습니다. 왜? 비싼 아파트 지금 뉴타운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공주택을 줘버리면은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 말고 이게 뉴타운 사업이 되게 좀 엉망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3기 신도시 발표를 광명시청 집어넣고 공중파하고 모든 매스컴에 도배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 근데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제 여의도의 4.3배. 그래서 이제 380만 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광명 신도시로 토지보상금만 10조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명박 정권 때는 조금 그때도 토지보상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성을 포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광명은 지금 집값이 땅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8조는 아니고요. 10조를 넘어가면 넘어갔지 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광명시흥 주민들하고 동의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차관이 이제 얘기를 한 게 토지보상금만 10조 원대 이를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건국 이래 이제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7만 호 중에서 이제 이제 광명시흥이 가장 중요하니까 7만 가구. 그래서 이제 사전청약 이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가학동, 시흥시 관인동, 무진해동, 금이동 1271만 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380만 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규모 중 최대 규모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9만 4천 가구인데 나머지는 녹지 공간하고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추 딱 비교를 해보니까 400만 평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특별관리 지역은 다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GTX 비노선 아까 경인선까지 아직 20분 내에 여의도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도 교통망이 좋은데 교통망을 더 좋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 10조라는 돈이,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사업이 그 실패를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지금 광명시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도 안 하고 그냥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보도를 한 거거든요. 지금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1년 3개월밖에 안 남은 그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정권으로 그 자기들이 연결을 시키려면 뭔가 이제 치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10년이 뭐예요? 10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여기를 2025년도에 그 뉴타운 사업이 성공을 시키고 나서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 아파트 공공이 들어가는 아파트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민간 아파트하고 섞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대 방식도 이제 LH가 들어가는 거는 그 나머지 이제 40%에 60%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 임대하고 공공 분양을 섞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공공 임대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 임대는요 5년 이상 10년 15년 동안 임대를 하고 저렴한 보증금하고 월세로 이제 임대를 하다가 관리비를 부담을 하면서 거주를 하다가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주택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자격이 또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1억 공공임대 방식 이렇게, 그리고 공공분양 방식 이거는 행정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같이 공적 사업 주체가 그 주택이나 택지 따위를 분양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LH 주공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그 모든 특별 공급에서 항목에서 자산이 뭐 올라간다든가, 자동차 가격이 가격이 내가 보유한 자동차가 또 가격의 금액이 올라갔다든가 하면 제한을 받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은 생애 여기 나왔듯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만 제한을 받지 나머지는 제한을 받지 않고 길게는 20년까지 이제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수준으로 전세를 살 수 있다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처럼 나중에 분양권을 전환을 해서 내가 먼저 이제 그거를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공공임대가 아니고요. 이제 그 20년 동안 최고로 20년 동안 전세로 싸게 이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하고 민간이 섞여 들어오고 거기에 상업지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거 도시 개발을 하려면 지구 단위 하나 떨어뜨리는데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데도 엄청나게 반발이 부딪힐 거고, 또 왜냐면 이미 땅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카페를 많이 보시잖아요. 부동산 그걸 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카페를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카페를 했다가 카페가 정말 완전 지저분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는 민간하고 이제 공공이 주도한 이런 그 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지금 발표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10조 원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과열 지역에 들어가 있는 땅들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가가 많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땅을 낮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례는 없을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제했다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권이 이제 연장을 위해서 이제 일반 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으로 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광명 뉴타운에 이제 미포함된 그 사람들이 공공개발이라도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 기다리면은 정말 저 거기는 완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관리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아파트가 올라가 있을 때는 옆에 땅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 뉴타운에 못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많이 지금 실망해하고 공공주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맞지는 않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돈이 더 되는데, 왜냐면 이게 신고를 하면 이제 정부가 그걸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공공주택으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게 분양해서 그 카페 같은 거 지저분해서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그 특별관리지역인데, 거기다 그 특별관리지역인데 시간만 조금 지나면 여기다 뭐 건축물을 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땅을 비싸게 판 회사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 높은 금액에 그 분양을 했기 때문에 또 주택을 자기가 원하는 그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땅이 상업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토지보상금 나갈 때 대지 전 답이 다 다르고요. 10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가 협상되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특별관리 지역 안에 땅을 사신 분들은 그게 이제 그린벨트든 그 특별관리 지역이든 안심하고 계셔라라는 말씀. 이것 때문에 되게 혼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도 무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럼 보상금을 많이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이거는 지자체장이 사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하게 발표한 정말 졸속 행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하고 제가 이제 26일 날하고 다음 달 초에 이제 제가 이제 만나기로 한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를 믿고 이제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 땅을 사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공개를 해도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걱정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특별관리 지역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지금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10조가 넘어가게 요구를 해도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이제 거기 다 들고 일어나면은 이거 지자체장도 시장이 다음 시장으로 또 하려면은 이걸 공공주택으로 해가지고 뉴타운하고 사업을 다 실패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입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3월 초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땅을 사셨던 분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거는 여태까지 쭉 지켜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고, 이 영상이 지금 11시 35분인데 렌더링까지 하면은 12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보시고 안심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